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코스피 시황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원으로 돼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행보하다가 재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이죠. 엘리어트 파동으로 말하면 1파, 2파, 3파, 3파 상승입니다.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올라와서 역배열까지 시키면서 행보하다가 구름대 하단 딛고 올라갔습니다.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촉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저는 조금 느리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역시 3파는 3파인 것 같아요. 3파는 1파보다는 세게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됐기 때문이죠. RSI는 과매수권에서 진행 중입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당히 세게 올라가고 있어요. 코스닥이 사실 캔들이 코스피보다 더 세게 올라오긴 했어요. 캔들이 몇 개째 양봉인지 모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RSI도 과매수권에 있고 그런 걸 보면 이번 장세는 개인들이 수익 내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그래서 코스닥은 안 합니다만. 그러면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뭐 이렇게 세게 올라오고 있지 않았네. 나스닥이 그래도 큰 도움을 줬어요. 나스닥이 8월 중순에 조정에 들어가는 듯 했고 사실 9월에 뭐 조정장 뭐 이런 거 많이 유행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9월달 들어 상승하는 바람에 코스피가 무난히 상승장에 안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이 조정받아도 코스피는 꺾일 일은 없을 거예요. 일단 상승 파동에 들어갔으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국고채 10년물 가격을 보니까 국고채 10년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을 돌파한 것 같아요. 9월 달에 아직 미국 금리 결정이 안 났는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거다. 뭐 이게 아직은 또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슬슬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럼 금리 여건은 주식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환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외국인한테는 큰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대박장이 열린 것 같은데 대박장에서 외국인들이 고환율에서 지금 원화를 싸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를 바꿔가지고 싸게 사들이고 주식도 사들이고 있으니까 결국 나중에 환율이 하락할 텐데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양쪽으로 돈을 크게 버는 거죠. 환차익에 주가 오르는 것까지. 아마 외국인들, 이번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엄청난 대박을 맞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저희들은 그냥 엄청난 건 아니고 대박. 그 정도 맞이하면 될 것 같아요. RSI 행보하고 있습니다. 50 근처. 유가입니다. 유가는 62달러고 65달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박스권의 중심선인데 그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인데 물가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서 들어오기에는 좋은 여건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LRS, R스퀘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RSI는 과매수권에서 있고 MACD 오실레이터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초장이긴 한데 좀 급등하긴 했어요. 볼린저 밴드 위로 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정이 나와야 되는 저는 어제 오늘 조정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세장이 생각보다 세고 이런 거를 한번 이따가 캔들 차트 보면서 팬데믹 장세랑 비교해 볼게요. 스톡캐스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완전히 상승세로 들어섰죠.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과열 상태로 들어갔고 단기도 너무 과열이 심하기 때문에 시키긴 해야 될 거예요. 이대로 뭐 계속 간다 그러면 달나라 가는 거죠. 시켜야지 조금 여유 있는 시장이 될 텐데요.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4월 초에 팔아서 바닥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서 올렸고, 6월 말에 팔아가지고 조정장을 유도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외국인이 정지 작업을 한 거예요. 정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월 말에 팔아서 바닥 만든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까지 사는 것 같아요. 이제는 기관도 매수고, 개인이 가열차게 또 팔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네, 세력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팬데믹 시장과는 좀 달라요. 팬데믹 때는 개인이 주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비슷한 측면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캔들 차트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월봉입니다. 월봉이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음봉이 나왔었는데 음봉 거래가 상당히 작았었는데 그때 좋았어요. 이거는 월봉이 커지고 있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월봉 팬데믹 장세 한번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팬데믹 장세에 3개월짜리 양봉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뭐 3개월짜리 양봉이 나올 수는 있어요. 3달 9, 10, 11. 근데 양봉의 크기가 더 클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이번 주에 상당히 크게 완료가 됐고 거래도 붙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면은 뭐 사실 그 거래량을 보면 폭주하고 있지는 않아요. 거래량이 폭주하고 있지 않고 주가만 점프를 했는데 거래량 폭주 없이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세로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으로. 또 하나는 이겁니다. 원래는 좀 올라오면 좀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양봉 4개 생기면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조정을 안 하고 있고 팬데믹 때는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팬데믹 때도 보면 거의 조정은 그냥 행보 조정인데 이렇게 세게 올라오진 않았는데 결국 조정은 잘 없었네요. 보니까 한동안 음봉이 떨어지는 조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그냥 계속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행보 조정은 있었지만 그 조정은 좀 그렇죠. 음봉이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기대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갭 상승이 좀 커가지고 어떻게 될지 갭을 메꿔야 될지 그거는 월요일 과열을 시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팬데믹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게 조정은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들 간단히 볼까요? 삼성전자, 일목균형표, 일봉차트. 삼성전자가 최고점 돌파했어요. 그래서 상승세에 진입했고 이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SK하이닉스 두 개가 쌍끌이를 하니까 지수가 이제 대폭 오르고 있습니다. 대폭 오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금 소외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종목이 올라서 다른 종목들은 뭐 추웠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냥 있었고 기아하고 현대차는 이번 장세에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장대 한봉 하나 만든 다음 쉬고 있고 가긴 갈 거예요. 금융주들 신한주는 좀 올랐네요. 금융주들 은행주 자리 잡고 있고 삼성화재, 삼성생명은 자리 잡은 지 오래돼서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하고 금융주 모양이 좋습니다만 지금 초반 리드는 반도체가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쉬었네요. 삼성물산 쉬었고 한국전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쉬고 있어요. 행보가 길어지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 음봉 떨어지긴 했네요. 쉬었습니다. 하락세는 아니니까요. 아직 모양은 갖추고 있거든요. 크래프톤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큰 방향이 없고 셀트리온도 그저 그렇습니다만 카카오를 보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요. 카카오가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네요. 안 좋았는데 그냥 단숨에 올려 세웠어요. 네이버는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정배열을 안 시켜놨는데 곧 상승 모양을 갖출 것 같네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은 그냥 하락세에 있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날이에요. 현대건설, GS건설 하락세 있고 LIG넥스원은 하락은 하지 않는데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고 역별도 있고 현대로템도 고점을 뚫지 못하지만 상승 모양 갖추고 있습니다. KT 하락세, SK텔레콤도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고퍼스는 완전히 땅굴 파고 있고
레버리지는 이제 쌌습니다. 로켓 쌌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좀 쉬워져야 될 텐데.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13일 기준으로 외국인들 보면은 한 7조 정도 샀는데 6월 13일 기준으로 최근에 9월달 들어서 3조에서 지금 거의 8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5조 정도 사고 있는데 다음 주에 이렇게 사는지 봐야죠. 이거 상당히 대박 장세, 팬데믹보다 더 센 대박 장세가 예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장 초입처럼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물을 받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조정을 하면서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수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인데 외국인이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외국인이 이제는 선물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6월 13일 기준으로 프로그램 매수도 매수지만 본인들이 직접 현물을 땡기면서 사고 있어요. 현물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박 장세가 예고돼 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기관도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돌아섰네요. 이제 결국은 완전히 상승장임을 나타냈습니다. 기관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금융투자, 얘네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하니까. 딱 보면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산 게, 뭐 기타 범위 빼면은 개인이 판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콜풋 별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게 워낙 지금 분명한 상승장이라 한번 보겠습니다. 콜은 뭐 7에서 10이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대박이 난 거고. 그냥 오늘은 뭐 100%도 못 올랐습니다. 콜의 상승세가 대단하고 풋은 뭐 바닥 뚫고 있습니다. 뚫고 있고 이렇게 됐고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 팬데믹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물론 그때 주체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때는 개인 장세였고 지금은 외국인 장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장이 훨씬 더 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이 지금 막 매수에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 지금 조정 없이 가고 있는데 팬데믹 때도 보니까 한 달 정도는 큰 조정이 없어요. 옆으로 가도 조정인데 근데 결국은 5일선을 만나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지 5일선이랑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뭐 이대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5일선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어쨌든 대박 만들시길 바랍니다. 예. 5일선 만나면 좀 매수 찬스가 올 텐데 예, 이걸로 마칠게요.